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흥, 네, 그러니까 분양권만 두 개이신 분들, 중흥 하나, 중흥 둘, 혹은 중흥 하나, 대방 투, 네, 이렇게 가지신 분들. 또 한 케이스는 중흥 하나, 풍경채 하나. 네. 이 케이스 좀 달라요. 아, 그렇죠. 현재까지는 중흥 분양권 두 개 가지시고, 혹은 중흥 분양권 하나, 대방 2차 분양권 하나, 요거 가지신 분들이 같은 상황이에요. 네, 대신 중흥 하나, 풍경치 하나, 요건 또 달라요. 네, 중흥 하나, 풍경치 하나는 내일 할게요.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 관점에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대출 관점에서 분양권을 받을 적에 무주택이었고 이 분양권자래. 자, 그러면 잔금 대출은 여기에 대해서 자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요거 잘못 알고 나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네, 요거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분양권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고 중흥분양권, 중흥분양권, 중흥분양권 그래서 두 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자, 근데 문제는 비록 21년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얘가 양도세에서는 주택은 아니에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은행 대출에서는 이게 주택이에요. 네, 짜증이 확 올라오죠? 자, 그래서 이 주택자는 결국은 뭐다? 다주택자다. 네, 그래서 대출을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잔금하는 중흥분양권 대출이 중도금보다 많을 경우, 우리가 중도금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 여기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이 받는 케이스잖아요. 자, 요때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실수요자한테 대출을 해준다 그랬죠? 네, 즉 갈아타는 1주택자. 네,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중흥 플러스 중흥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먼저 취득한 애를 대출을 70%를 받는다 그러면 요 두 번째 거는 2년 내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황당하지?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고객님들이 이거를 은행에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은행에 통보를 했어야 분양권 돼요. 두 개다. 어떻게 통보를 하냐? 나 분양권 두 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분양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분양권이다. 그래서 70% 대출이 나온다 그랬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분양권을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인 거예요. 세입자는 아닌데 어떻게 처분해? 더구나 2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60%가 돼요. 네, 자, 보시면 이건 양도세 부분인데 1년 이상 2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60%예요. 네, 그죠? 그러면 분양권으로 판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죠. 그럼 분양권으로 팔지 왜 취득을 하고 2년 내에 세입자까지 넣어서 팝니까? 골치 아프게? 그쵸.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실익이 없이 일만 죽도록 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흥지금 대출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양권이 두 개예요. 대출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 대출 얼마 나와요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남은 분양권 2년 내에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70%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무주택자니까. 네. 자, 그리고 반면에 중도금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 하면은 조건이 없어요. 어. 요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무조건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34평 기준. 양도세를 60%로 내야 되니까. 만약에 70%를 받으려고 그러면 중흥 분양권 하나를 처분하셔야 돼요, 지금. 왜? 등기하고 처분을 해도 2년 미만이기 때문에 60%의 세금을 내니까. 그렇죠.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권이 내가 2개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머지 하나 분양권을 전세까지 다 놓고 2년이 안 돼서 2년 미만으로 양도하고 양도세 폭탄 맞아요. 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방을 한번 볼게요. 네. 역시 무주택자이셨고 중흥 분양권, 대방 2차 분양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분도 2분양가는 다주택자로 보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잔금하는 중흥이 먼저잖아, 입주기가 맞죠? 중흥이 22년 5월부터 입주고 대방이 22년 10월부터 입주면 만약에 중흥을 중도금보다 많을 경우, 즉 중도금보다 대출을 더 받으면 대방을 2년 내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왜? 중흥은 5월에 잔금을 쳤는데 대방은 10월이야. 네. 그러면 24년 5월까지 24년 5월까지 대방을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또 2년 미만이 되잖아요. 그럼 양도세 또 6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분양권 상태로 팔아도 60%. 60%인데 실익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으셔야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중도금 대출 범위 내 받았을 때는 처분 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도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양도세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주택이었는데 중흥 분양권, 대방 2차 분양권, 요 중흥도 해당돼요. 중흥까지 넣자고. 중흥 분양권. 그래서 이 분양권자가 됐대. 그래서 2주택자는 무조건 다주택자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잔금하는 중흥 분양권 대출이 중도금보다 많이를 받을 경우 대방 2차 분양권을 2년 내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해요. 네.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 22년 5월에서 7월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22년 5월에 70%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24년 5월까지 대방 2차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대방 2차는 24년 10월이 돼야 2년이 되는 거니까 2년 미만 되는 거죠? 2년 미만 양도세 한번 볼게요. 자, 1년 미만 보유 양도세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세 60%. 자, 그럼 분양권화랑 또 같아졌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먼저 잔금하는 중흥을 70% 대출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70% 대출을 받으면 지금 이거 대방 2차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로 팔아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대출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신 분들은 어찌됐든 비과세를 노리시려고 그러면
비과세는 조건이 전혀 안 돼요. 네.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받으면 일반 과세를 노리시고 중도금 이상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분양권으로 매매하세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60%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잘 모르겠다. 두 개 분양권 가지신 분들은 유료자문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네. 정확하게 알려. 두 개 가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출부터 양도세까지 정리가 잘 안 되시잖아. 그분들은 유료자문 신청하셔서 대출, 그다음에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혹은 내가 지금 분양권 상태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돈이 많으셔서 두 개 다 잔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그분들은 네네. 유료자문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